애기 너무 귀엽지. 히잡 쓰고 되게 열심히. 어디 가지? 거기 가볼래? 카페 브릭. 와, 근데 맨발로 저렇게. 근데 사범님이 되게 사람이 되게 애들한테 되게 친절하게 잘해주고 저 큰 애들하고 서슴없이 친구처럼? 약간 그런 사범이니까 막 인사는 깍듯하게 하고 하는데 애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예의가 바른 것 같아. 태권도를 배워서 그런 건지, 그런가? 족자라서 그런 건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근데 되게 인상 깊은 게 여자애들이 되게 열심히 빨간 띠 2명이나 있잖아. 그러게. 멋있어. 발차기 되게 잘해. 발이 진짜 그 180도로 딱 찢어지는 거 있잖아. 위에 그래. 탁 올라와? 어어어어. 전소미가 그렇게 하던데. 아 그래 약간 그런 전소미 느낌. 태권도 할 때 보니까 엄청 잘하던데. 그래. 우리 아들은 그렇게 되려면 멀었는데 다리를 좀 찢어야 되는데 발차기 하는 거 보니까 엄청 어설프던데. 아직은 그렇지. 절로 가려다가 이제 2번 됐어. 근데 저 사범님 저번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 코로나 전까지는 되게 많았대. 근데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자기도 많이 없어지고 막 그랬던 거야. 코로나 이후에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예전만큼은 아니래. 아니 근데 그렇게 여기 얘기를 대학생들 중에 태권도 배우는 애들이 되게 많았었거든. 내가 옛날에 왔을 때도 봉사활동하러 왔을 때도 태권도 배우는 사람이 되게 많았었어. 저런 게 있는 거 보면 우리나라의 태권도장 같은 개념도 여기에 있을 만한데 여기는 왜 없을까? 태권도를 배우려는 수요는 있는 것 같은데 도장은 없어. 항상 저렇게 뭐 어딘가를 빌려서 잠깐 하는 거. 저기도 수요일 토요일만 하고 아니면 학교에서 방과후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희 한 달에 일주일에 2번씩 가는 거지. 그렇지. 한 달에 8번. 한 달에 8번인데 10만 루피아밖에 안 해. 그러니까 한국 돈 8,000원 7,000원, 8,000원, 8,500원, 9,000원? 수준이잖아. 엄청 싸지. 진짜 싸지. 그러니까 도장이 없는 거 아닐까? 예를 들어 인당 10,000원 받는다고 치자 한 달에. 그러면 아까 한 10대 명 됐지. 20명 잡자 맥스. 그러면 200만 루피아잖아. 20만 원이 안 되는데 한 달에? 그렇게 해갖고 임대료를 낼 수 있을까? 절대 못 내지. 그러니까 경제성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 사람들 중에 이제 외국에 나가서 태권도장 차려서 운영하셔갖고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잖아. 근데 그게 결국엔 단가가 있으니까 맞아요. 단가가 맞으니까 태권도장 임대료를 내면서도 뭐 본인이 여러 명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게 되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 학교에서 엑스트라 커리큘럼으로 가르치는 태권도 아니면 이런 식으로 동네 마을 회관이나 뭔가 지역 커뮤니티의 어떤 공간을 빌려서 지금 태권도를 가르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이런 거들 그러니까 바닥이 이제 그냥 맨바닥이지. 발바닥이 시멘트 바닥이고 그 매트리스가 아니잖아. 없지. 근데 저렇게 해야만 되는 게 지역에서 한 달에 10,000원씩 받고 애들을 가르쳐 주는데, 예를 들어 저건 약간 지역 봉사의 그치. 그런 개념이라고 봐요. 만약에 누군가가 한국에 있는 어떤 태권도 사범이 난 태권도장을 인도네시아에 들어와서 차려야겠다. 근데 한 달에 못 받아도 10만 원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면 다른 데는 10,000원 받는데 옆에서 10만 원 받으면 운영이 안 되지 않을까? 예술 중 케이크다. 케이크 먹고 있어. 준이도 체대 나왔잖아. 꽝이 와 체육. 아니야. 전혀 상관없지. 무슨 모르지. 몰라. 과 이름은 잘 몰라. 모르는데 근데
유아체육으로 일을 오래 했었거든. 그래. 저기 유치원 막 이런 평창 올림픽 하기 전에, 조직위 하기 전에 유아체육 많이 했는데, 그거 보면 근데 우리 재수 씨도 지금 체대 나와서 그거 하고 있잖아, 유아체육. 근데 보니까 전부 다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유아체육을 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들 상대로 유아체육을 많이 하는 거지. 요즘 다 하나 둘밖에 안 나가니까 어릴 때부터 또 체육도 시키잖아,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우리나라는 뭔가 단계가 있다. 예. 근데 유아체육을 하는 게 뭔가 애의 그런 신체적인 거를 그런 것도 있고 발전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뭐 키가 더 큰다든지 그런 건가? 그런 것도 있고, 어릴 때 이제 기본적인 기초 체력이 있으면 좋잖아. 뭐 나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돈이 있었어도 어릴 때 단순하게 그냥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예체능 쪽으로 이제 피아노, 미술, 뭐 다양하게 뭐 체육 시키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지금도 그러니까 태권도로 보내지만 그러니까 지가 우리 하고 아이에게 싶다고 했지. 뭐 어떤 재능이 있는지 혹시 모르잖아. 이강인 같은 애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손흥민. 근데 손흥민은 어릴 때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강인은 TV에 나왔을 때 그 슛돌이. 슛돌이 프로그램에서부터 와, 어린애가 저렇게 잘해? 그럴 정도였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타고난 재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그렇지, 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키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발리에 우리 있을 때 그 새로운 테니스 코트장이 산으로 엄청 생긴 세련된 거 생겼었잖아. 비싸, 되게 비싸. 그치. 그 테니스 코트장에서 태권도도 생겼어. 근데 일반 태권도 도장은 있어. 발리는 도장이 있는데 여기는 도장은 아직은 못 봤어. 아직은. 그러니까 발리는 유도 다니는 애들도 많고, 합기도, 그래, 유도, 합기도, 아이키도 뭐 이렇게 그래.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현지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많으니까 수요가 있어서, 수요가 있고 돈이 있으면 조금 좋은 시설에서 체육을 가르쳤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매트 있으면 안전하니까. 매트리스 있으면 안전하잖아. 뼈도 안 다치고. 그래서 내가 준이 보고, 만약에 인도네시아에서 한다 그러면 발리가 맞는 것 같다, 그런 유아체육을.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유아체육을 하면 좀 나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나라는 또 영어 유치원이 있잖아. 영어 유치원과 이 유아체육을 접목시키면 영어로 체육을 배운다? 가르쳐 주는 거지. 근데 단순하게 영어로 체육 가르치면, 야 차렷 준비 출발, 그런 거 간단한 단어밖에 안 너무 되지. 단순하잖아. 레디 그런, 셋 고잖아. 그런 거 말고, 내가 준이한테 얘기했던 거는, 예를 들면 영국이나 미국 같은 이제 외국에서 체육 수업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체육 수업에 단순하게 준비 출발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 예를 들어 체조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 과정에서 대화를 해야 되잖아. 그리고 그걸 다 영어로. 원래 유아체육도 그렇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자애들은 축구를 좋아하고, 여자애들은 뭐 피구를 좋아하고, 뭐 이런 그 취향이 있대. 근데 축구나 피구나 뭐 이런 걸 하려면 서로 대화를 해야 돼. 그 대화를 영어로 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유도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영어를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체육도 가르쳐주는. 그렇지. 근데 그게 막 유창한 영어가 아니라 놀면서 쓸 수 있는 영어. 예를 들어 술래잡기. 자연스럽게 나오겠지. 그렇지. 그렇게 하다 보면. 술래잡기도 우리가 놀이지만 체육이 될 수 있잖아. 왜냐면 도망가야 되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가르쳐 주는 거지, 자연스럽게. 그래서 해외의 체육 교과 수업을 여기 현지에 접목을 시키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보통 유아체육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체대 출신이야. 이제 그런 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을 하다 보니 후배를 데리고 와서 또 알바를 시키고, 그 알바 했던 친구가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또 유아체육 차리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근데 체육인들의 한 가지 단점이 있지. 영어가 길지 않다는 거. 중에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지. 아니 준이도 저기 호주 워킹 홀리데이 갔다 와서 많이 늘었잖아. 근데 그래도 만약에 내가 만약에 사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 그러면, 나는 단순하게 유아체육인데 저는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안 믿을 것 같은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 내 동생처럼 한 체대 나왔다. 한 체대 나왔어도 영어는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외국에서 예를 들어 초중고를 나온 어떤 친구가 있어. 영어를 초중고 다 외국에서 배웠으니까 잘하겠지? 물론 뭐 100% 잘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를 배웠잖아. 조금 자연스럽게 그리고 잘하겠지. 그 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들었잖아. 그게 예를 들면 내 동생의 처제처럼 영국에서 학교를 나왔어. 초중고를 나왔어. 대학교 나왔어. 그런 친구가 유아체육 선생님과 결합을 해서 체육도 가르치면서 같이 영어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내가 돈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보낼 것 같아. 그게 단가가 조금 셀지라도. 자연스럽게 쓰는 게 중요하지.
왜냐면 영어도 배울 수 있고 그래. 체육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유아체육 같은 시설이 좋은 게 이런 태권도는 단순하게 태권도 하나만 딱 가르쳐주고 이제 기초 체력을 좀 증진시킬 수 있지. 근데 사실은 태권도만 배운다기보다는 유아체육은 태권도도 하고 뭐 다양하게 수영도 하고 축구도 하고 배구나 피구 다양한 체육 수업을 하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사실은 지루하지가 않지. 근데 그런 걸 하다가 애가 어떤 한 종목에 굉장히 흥미를 느낀다. 그러면 그쪽으로 더 키워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만약에 누군가가 인도네시아에 와서 저는 태권도장 차리고 싶은데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단순하게 태권도만 가르쳐 갖고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미국이나 선진국에 가서 하면 괜찮지. 왜냐면 단가가 높으니까. 거긴 인건비가 세니까. 미국은 요가를 해도 돈을 벌 수가 있고, 뭐 손톱, 네일 아트? 이걸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단가 자체가 높잖아. 근데 인도네시아나 동남아 지역에서 이런 서비스인데 교육 서비스가 단가가 좀 너무 낮은 것 같아. 그렇지. 근데 교육 서비스 단가가 그렇게만은 낮지 않다고 생각한 게 여기는 아직 내가 모르겠지만 발리는 확실히 미술, 뭐 피아노 이런 거 하잖아? 일주일에 한 번이고 뭐 40분, 50분, 1시간밖에 안 하는데도 70만 루피야, 60만 루피야야 한 달에. 미술학원 다녔었고 피아노도 다녔었잖아. 근데 안 싸. 4번이야. 일주일 한 번씩 해서 4번 그리고 1시간 정도. 미술 같은 경우는 1시간 반이면 2시간. 근데 그런데도 50, 60 막 이랬단 말이지. 희소성인가? 그럴 수 미술을 많지 가르쳐주는 않긴 사람이 해. 많지 않잖아. 피아노 학원도 많지 피아노도 않았어. 그렇고. 희소성? 많지 않아. 그리고 근데 여기도 내가 피아노 학원 한 번 알아봤거든. 근데 똑같아. 40몇만 루피아야. 내 일주일에 한 번 가. 그래서 40분에. 일주일에 한 번으로 피아노를 배우는 게 의미가 과연 있나? 많이 늘지 않아.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근데 좀 피아노나 나 잘 몰라서 그러는데 피아노나 미술학원은 가면 한 선생님이 다수의 학생을 가르치기는 힘들지 않아? 그래. 피아노는 한 사람이 한 명한테 붙어 있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학원을 오래 다녔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돼. 10분 레슨하고 그 다음에 한테 가고 너 연습해 하고 해. 이게 되는데 나도 그랬었지. 근데 여기는 아니야. 연습할 그냥 때마다 40분 내내 동그라미 옆에 치라고. 붙어. 그래. 어린이 바이엘 할 때 그랬지. 이론도 가르치고 이론은 막 연습장에 10번씩 쓰고 막 이런 거 하고. 선생님한테 수업 듣는 시간은 한 10분 정도밖에 안 그래. 되지. 그러고 연습하라고 냅두고 또 그 다음 다음 방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많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1대1로 붙으니까 뭐 물론 그게 더 비쌀 수 그러니까 있는데 단가가 방식만 높지. 근데 미술학원은 아니야. 한 명이 여러 명 그냥 데리고 있으면서 자 이거 이렇게 그래 이렇게 그래 막 시키기만 하고. 그러니까 한국 생각하고 안 되긴 여기 사실은 여기 교육 인구는 엄청 많잖아. 그래. 학생이 엄청 너무 많지. 많잖아. 애 진짜 많이 낳지. 우리나라는 지금 애들이 없어서 그래, 문제인 그래. 거고 여기는 애들은 엄청 많이 많고 분명히 수요는 있는데 단가가 우리나라처럼 높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뭔가 그런 태권도를 하든 뭐를 하든 진짜 좀 클래스 있는 애들을 상담으로 하이 클래스 상대로 그래서 좀 모던하고 심플하고 예쁘게 하면서 그런 게 있어야지 돈 있는 애들이 자기 애들을 다 보내면 괜찮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그러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요식업이랑은 다른 것 같아. 요식업은 그래, 맞아. 많은 대중을 상대로 그래.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어린이 상대로 예체능 쪽을 한다 그러면 정말 하이 클래스 상대로 하는 게 그렇지, 맞는 그렇지. 거지. 그러면 시설도 굉장히 깔끔하게 해놓고 발리에 막 그 테니스 그 하던 데처럼 진짜 깨끗하고 깔끔하게 해놓고 비싸게 받더라도 근데 테니스는 공간이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임대료나 이런 거에 부담이 있을 것 같고 여기 뭐 사진을 봤을 때 어마어마하고 큰 것 같다. 돈 있는 사람이 지은 느낌이었어. 여기는 만약에 그런 도장 같은 시설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 태권도나 유아체육 아니면 미니 축구장처럼 만들 수 있잖아. 홍보라듯이. 축구교실처럼. 그러니까 할 거면 그렇게 다양한 체육을 조금 하이 클래스 상대로 영어로 가르쳐 준다. 난 그러면 나는 먹힐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준이 보고 한번 생각했으면 해보라고 한국에서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보고 왜냐면 한국에서도 영어로 체육을 가르치는 유아체육은 거의 없어.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보라 그랬어. 근데 그게 만약에 먹히면 한국에서 된다 그러면 여기도 하이 클래스 상대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그런 도장에서 배우는 외국인이 와갖고 이길 수가 없어. 단가 싸움. 그렇지. 한 달에 10,000원 주고 배우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 받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대단하다. 우리나라 태권도가 인도네시아에서 차렷 경례하자. 차렷 경례 이렇게 다 하고 사범님이라고 부르고 클럽 샌드위치 안 나오는 거야?